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여러분들 이제 영상에도 많이 봤겠지만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회사의 통신실입니다. 통신실. 네트워크 장비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환기 있고 그 저쪽 뒤에 보면 허접한 MDF가 있어요. 시설관리 현장들 보면 현장 사무실로도 겸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설관리 사무실로도 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뒤에 좀 소음이 좀 있어요. 횡소음. 그것 때문에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사무실로 쓰진 않고 빈 곳으로 놔두긴 아까워가지고 쿠팡에 파는 다이 같은 거 사와가지고 놓고 직원 숙소에 환풍기, 저희가 기숙사가 있어요. 뭐 여기 박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래된 일지 보관할 곳도 없어서 이런데 이제 일지를 놔서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이제 이런 데들은 막 제가 잡동사니 이제 실험용 장비들을 뭐 전기 실험이라든가 소방 실험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주워다가 이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부서진 거 주워다가 뜯어놓고 이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합판해 가지고 만들어서 차단기들도 막 붙이고 또 소방도 이렇게 붙여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관리소장을 겸직을 하고 있고 관리소장을 93년도 아파트 관리소장부터 출발했어요. 제가 관리소장 하면서 제일 돈 많이 받았던 것, 뭐 시설관리 용역 비스무리한 데서도 관리소장 겸 책임자 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구경을 못 해봤어. 그런 월급을 받아본 역사가 없고 제가 BTL 현장, 뭐 여러분들 그 잘 아실 겁니다. CNS 자산관리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BTL 현장에 갔을 때는 뭐 이것저것 대우가 좋더라고요. 그때 지금으로서부터 한 6년 7년 전에 420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세 전이니까 이것저것 떼면은 한 380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는 거. 뭐 그 다음 없어. 연봉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로 받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얼마 받냐면 360이 조금 넘으니까 하여간 이제 60세 이상 만 60 넘어버리고 해서 국민연금 빠지고 뭐가 빠지더라? 두 개가 빠져요. 고용보험인가 뭐 하여간 빠져. 수령하는 돈이 310만 원 정도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집사람이 좀 벌어오고 저희 집사람 월급이 저보다 많죠. 학교 교직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은 시설 관리하면서 월급이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겸하면 그나마 350을 조금 넘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해서 하면 조금 실력 있고 큰 현장들은 350이 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350선에서 총액 기준 350선에서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직원이 아주 여러 명 돼서 전기 과장이나 팀장으로 있고 그 밑에 주임 대리로 있어서 중간 기술자들은 뭐 320 총액으로 300선에서 이제 받기도 하고 이제 기사급들은 지금 최저임금 뭐 하고 뭐 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한 250 받는 데도 있지만 웬만한 데는 이제 시설관리에서는 270, 80 정도 이제 주죠. 2025년 현재 기준, 이제 7월 기준으로 이제 시설관리 업무 현장에서 공무원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월급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렇게도 먹고 산다. 이제 장점과 단점도 있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단점은 직장이 안정되지 않잖아. 완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안정되지 않고 보장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이 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용역 회사로 가서 어느 현장에 가면 그 용역 회사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뭐 3년 계약, 2년 계약해서 용역이 바뀌어 버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회사에서 넘어오면서
고용 승계를 하라고 하지만 안 해줄 때가 있어요. 만약 관리소장인 경우에는 안 해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쫓겨난 경우가 많아요. 내 현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제가 처음 신규 현장 들어가서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3년 후에는 관리소장은 바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애착 가져서 뭐 오만 걸 다 준비해 놨는데 3년 후에 소장만 쫓겨나고 나머지 직원들은 살아있어요. 야, 그런 때쯤에 진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왜냐면 그 지역에 가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터를 잡아 놓잖아요. 그런데 쫓겨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남 김해에 갔는데 쫓겨나서 또 진주로 가고, 진주에서 또 잘 했는데 또 쫓겨나서 제주로 오고, 제주로 와서 5년 동안 현장에서 나는 제주에서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에서 살 거라고 다 준비했는데 또 쫓겨나서 또 대전으로 가고. 야, 그래서 대전서 제주에 전부 이사 와버리니까 쫓겨나길 대전으로 갔거든요. 그게 관리소장이 월급 받으면 많이 줍니까? 근데 비행기로 출퇴근해야 돼, 주말마다. 그러니까 월급이 미화 월급도 안 돼. 다 써버려. 빚 좋은 개살구라고 관리소장 업무했지만 길거리하고 객지에서 이중생활을 하면서 뿌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잘 모이겠어요? 안 모이잖아요. 엄청난 그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는데, 제가 강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빌딩, 업무용 빌딩, 뭐 백화점, 호텔, 이런 병원, 종합병원 다 일산까지 다 다녀봤으니까 이런 데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그 다음에 면적이 뭐 63빌딩이 크다 하지만 63빌딩보다 더 큰 빌딩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 인원도 뭐 142명도 데리고 있고 128명도 데리고 있고 뭐 30명, 50명 막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 종합관리, 경비관리, 종합관리하면 경비, 청소, 미화까지 다 관리, 주차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경제적인 거는 뭐 돈 받아도 다 날아가는 거지만 뭐가 저한테 쌓이냐면 노하우가 쌓이더라고. 노하우가. 그리고 오늘 이 앞에 제가 환풍기 같은 거 이렇게 꺼냈는데, 이러한 소소한 거 하나 교체하는 것도, 만약에 이걸 저희 직원한테 야 이거 좀 하나 교체하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왜 제가 합니까 이거? 왜 이거 우리가 합니까 이거 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외주 줄 수 있는 건 외주 줍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소장님들 입장, 관리소장님들이 제 얘기 듣는 거하고 전기팀장이나 기계팀장들이 듣는 거하고 기사들이 듣는 거는 다 해석을 달리해요. 이제 만약 관리소장이 되었다 그러면은 업무 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직원들하고 합니까? 아니지. 누구? 우리가 갑이라는 게 있어. 갑. 갑이 좀 갑갑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그러면 업무를 자기가 뭐 쭉쭉 하지만 동대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업무를 준단 말입니다. 자, 그런 업무를 막 이렇게 주고, 우리가 빌딩이다, 빌딩 하면은 빌딩에 또 관리부서, 제가 대장이 아니잖아. 돈 주고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용역회사인 경우엔 용역회사는 이 근처에 있지도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업무를 풀어가는데,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일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관리소장들이 협의하다 보면 진짜 갑갑한 거 많아요. 즉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다 이거지. 우리가 하자니 참 직원들이 말이야 반발 날 것 같고, 안 하자니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이 소소한 거 말이야 할 수 있으면 하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있기도 하고 안 있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되지.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못합니다 하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관리소장한테는 업체 알아봐 주세요, 뭐 알아봐 주세요, 5만 개 막 그런 것까지 또 못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람 새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요? 못해요? 알았어요. 그래요. 거기서 띠띠띠띠 전화 걸어. 본사로 걸어버려. 본사로 전화 딱 걸어가지고
뭐 이따위 소장 보냈어 이거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쫓겨난 사람 많아요.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업무 딜레마.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뒷목 잡아서 쓰러진 사람이 많았어요. 아 진짜 많이 쓰러졌어요. 뒷목 잡아가지고 이 뇌출혈 난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있으면 또 저가 대타로 아니 입원해버리니까, 예, 그리고 잘려서 드러내라 해서 관리소장이 잘려나가면 저가 가서 일한 적도 있고, 시설관리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상을 내보내면 어떤 사람은 관리소장 욕을 되게 저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하기도 하고, 막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런 뭐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나름대로 해석이니까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시설 관리의 장점이 뭐라고, 이제 단점은 아까 뭐 지금 얘기한 게 다 단점이었잖아요. 월급 적다, 그다음 갑질하는 데서 막 당해야 된다, 이런 게 단점인데, 우리가 뭐예요? 뭐 벤치도 이렇게 변변치 못하는 데는 벤치 갖고 일하지만, 건물 관리라는 게 우리가 다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할 일이 많아. 즉 이 소소하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제 이러한 기술, 잔기술을 갖고 있는 거지. 잔기술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 잔기술이잖아요. 뭐 크게 공사하고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은 잔기술이라고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유지관리, 눈으로 감시하고, 운전하고, 경미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뭐 점검, 뭐 체크하고, 뭐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 전국의 건물에 다 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깁니까? 생명력이 길잖아요. 근데 생명력이 기는데, 이제 길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자격증만 있고 할 줄 모르면 이게 생명력이 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업무가 있다 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제가 이제 이런 환풍기도, 이런 환풍기 있잖아요. 뭐 이것도 이렇게 이거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뽑아져 나오고, 뭐 이거 드드드드 하면 다 풀리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환풍기가, 이게 욕실 환풍기가 습기 있는 데서 쓰고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더럽잖아요. 진짜 더럽잖아. 찌든 때. 그러면은 이게 고착돼요. 못 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니까 고장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장은 아니거든. 절대 환풍기 안 타요. 이게 거의 안 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더라고. 이게 빼기 쉬운 것도 있고, 이제 이 수리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키가 있으면 막 키 빼려고 하면 못 빼고 하면 잘 못 빼는 것도 있어. 분해 소지가 힘든 거.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귀찮아서 교체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비하는 기술, 즉 이 환풍기가 안 탔다, 타지 않았고 고치면 쓸 수 있다라는 기술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이 기술이 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풍기를 어떻게 돼? 어떤 데서는 구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이야 뭐 쿠팡에서 오면 대주고 하지만, 지금 그 화장실이 바로 막 습이 있고 써야 되는데, 이거 불러서 쓰려고 하니까 말이야 뭐 4, 5일 막 걸리고 등등등등.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땀은 흘리지만 1시간 정도 뜯어내고 분해하고 소재하고 다시 끼워서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주면 누가 뭐 저하고 같이 상대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 뜯었다가 끼워진 것만 달랑 보면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업무는 과정이거든요. 뜯어내고 그 과정, 끼워진 자체는 간단한 건데 뜯어내고 그 다음에 세척하고 수리하고 다시 부착하고 전기선 연결하고 하면서 공구도 많이 들잖아요. 이것저것 공구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당을 받는 거는 과정에 대한 일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해서 만약 한 2만 원 받는다 하니까 왜 그래 비싸게 받습니까? 그런 돈 받으려고 그런 거 합니까? 그 짓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뭐 그냥 뭐 우리가 환풍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기 기계 뭐 여러 가지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 소방 부분도 이제 오늘 또 다시 장착을 해서 다음 주에 소방 감지기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영상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노력해야 돼. 어떤 생각합니까? 제가 이런 거 막 있으니까 야 나도 저런 거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마 가지실 겁니다. 근데 유튜브가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유튜브 한다, 현장에서 유튜브 한다면 만약에 직원이 한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소장이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것이고, 동료들도 마찬가지 일은 안 하고 저 새끼 뭐 유튜브만 한다고 이제 그럴 것이고. 그러면 양 선생님은 유튜브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 아예 유튜브 한다고 처음부터 해놨어요. 처음부터 유튜브 신고도 하겠다고, 겸임 신고도, 겸업이면 겸업 신고도 다 하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도 보지만 저희 회사 직원은 가르쳐 주고 저희 이제 협력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또 사업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유튜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교육용 외에 뭐 제가 가수들 노래도 편집해서 올리고 비행기도 찍고 하는 것은 제가 휴일날 또는 야간에 하는 거예요. 퇴근 이후에 그냥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하는 거,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은 전부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영상 찍어서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대로 충실히 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여기 사업소지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뭐 사실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실히 하다 보면 반드시 대가가 뭐 성실히 하다 보면 뭔가 이룩될 겁니다 하더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만 명이 모였어. 야, 1만 명 모이니까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근데 막 농담으로 어떤 카페 갔는데 카페 사장님이 야 10만 가십시오. 10만 가십시오. 야 10만 어떻게 가냐고. 10만은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이 유튜브에서 10만 간다는 건 힘든 겁니다. 야,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6월 8일 날인가 10만 되니까 유튜브에서 야 축하합니다 해서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10만이 넘으면 실버 버튼을 주잖아요. 100만 넘으면 골드 버튼 주고 그러는데, 구독자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구독자가 뭐냐면 자격증이잖아. 근데 자격증인데 10만 넘으면 우리 전기기사 뭐 무슨 기사 자격증 주듯
10만 넘으면 실버 버튼을 줘요. 근데 그냥 막 다 주는 거 아니야. 10만 넘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게 완전한 10만이냐 아니면 이 중에서 좀 불성실한 10만이 있냐. 구독자 중에 구독자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심사가 들어가서 합격이 되면 통과가 되면 이제 메일이 와요. 실버 버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국으로 신청을 합니다. 다 영어로 와요. 영어로 써서 보내야 돼. 그럼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서 실버 버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관세 통과. 외국서 오는 거니까 통과해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데 보니까 우편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카드 배달하듯 개인이 배달해 와요. 왜 분실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제가 7월 11일 날인가 며칠 날인가 이제 받았어요. 한 5만만 넘어도 유명 뭐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구독자 10만에다가 만약에 조회수가 남이 조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이 넘었다. 1억 명 이상이 조회를 했다 하면은 이제 유명 유튜버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1억 2천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뭐 수입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수입도 있어요. 세금은 또 어디다 내냐고 미국에다 냅니다. 미국. 저 미국서 달러로 받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이제 줘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불평불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저것을 내 것으로 좀 만들 수 없을까? 자기가 막 자기 돈을 막 투자하면서 만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몸으로 좀 때우는 게 문제지. 그러다 보면 어떤 할 기회가 있잖아. 기회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해내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까지 하냐면 방수 작업까지 다 해요. 방수 작업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저걸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쪽 현장 사정도 있고 개인의 사정도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사정도. 그래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죠. 기회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기사로만 있다. 아니면 나는 뭐 중간 관리자다. 뭐다 했을 때 그 직책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한테 기회가 와요. 기회가. 그리고 뭐 고치는 것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매뉴얼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갑니다. 특급 관리소장 하면 5만 평 이상 했느냐, 그 다음 갑하고 관리소장이라고 다 관리소장이 아니고 능력, 매뉴얼, 업무 계획서 모든 것을 짤 줄 아느냐, 그 다음 직원들 뭐 모집하고 계획하고 업무 쫙쫙 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내한테 갑이 있다. 갑하고 협의를 할 줄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다음 업무 조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특급이라는 소리를 붙습니다. 즉 잘한다라는 소리가 붙는 거지.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만 자기가 잘난 맛에 관리소장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내 업무를 남한테 계속 전파해 주다 보면 뭐가 되냐면 리바이벌이 되면서 나는 암기가 돼요. 암기가 되고 숙련이 돼요. 숙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숙련됐으니까 또 다른 것을 또 찾을 수 있지. 그것이 숙련이 안 되면 다른 거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자꾸 리바이벌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남한테 줘버리고 뺏기게 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아니고 항상 자기는 자기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뭐 두서없는 말 했는데 여러분도 시설 관리하면서 이제 장점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이거 장기술도 갖고 있지만 정년을 넘어서라도
건강만 하면 한참 일을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또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시설 관리에서 일을 쭉쭉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말은 뭐 한번 족하고 다음 내일부터는 또 뭐 여러분들한테 아마 소방부터 나갈 것 같아요. 소방부터 영상을 뭐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